자, 29번 어법 문제인데 일단 요거는 독해 버전으로 풀기 전에 어법 문제부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쌤이 추가적으로 바꾼 부분도 있으니까 어법부터 좀 쫙 적어보고 확인 갑시다. 얼도하고 데스파이트가 남았는데 얼도는 양보의 접속사라고 하죠. 양보의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얘는 문장이 나오겠죠? 해석은 뭐뭐이기는 하지만 배웠죠? 얼도는 뭐뭐이기는 하지만 despite은 전치사니까 뒤에 누가 나오겠어요? 명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문장에 나오냐 명사가 나오냐의 차이인데 it is obvious that만 보더라도 여기 가주어입니다. 이시 가주어 미리 써주시고 뒤에 대절이에요. 진주어. 이미 주어 동사는 보이죠? 가주어긴 하지만 문장이 왔기 때문에 얼도 접속사고요. 답은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우리가 독해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되는 건 양보의 접속사는 부사절인 거 알고 있죠? 여기 컴마까지가 부사절일 거야. 그럼 양보의 부사절이 중요합니까? 주절이 중요합니까? 주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양보의 부사절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게 하나 있다고 했지? 소재. 뭐에 관한 글인지는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소재를 찾아내신 다음에 중요한 문장은 주절에 있으니까 이따 주절은 중요하게 읽을 겁니다. 알겠죠? 색칠 따르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법. People find it very difficult. 그래서 쌤이 이번엔 이수로 냈어요. how 이거 안 했네. 이거 how 해야겠다, 참. It is perhaps surprising 나왔는데 요 it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동사고요. surprising, 보어 자리에 온 형용사죠. 앞에서 가짜 주어 it을 썼기 때문에 여기 누구 자리예요? 진주어 자리예요. 여기까지요.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진짜 주어 자리고 진짜 주어가 되려면 명사절이 되면 돼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던 모양이 원래 대절이죠. 얘처럼. 그죠? 물론 대절이 진주어 절이 가장 많이 흔하게 오지만 우리가 지금 배웠던 how로 시작하는 뭐라 불러 이걸? 간접 의문문. 그죠? 그래서 의문사, 정확하게는 의문부사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visual input, 주어고요. can override, 동사. 그리고 taste and smell, 목적어입니다. 잘 보시면 how 뒤에 무슨 문장 왔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왔죠. 완전한 문장. 이거 우리 뭐라고 한다? 이렇게 생긴 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기 때문에 진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주어가 어떻게 동사하는지예요. 얼마나가 아니에요. 주어가 어떻게 동사하는지는 놀랍다 이거죠. 해석됐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좀 이따가. 1번 문법 해결됐고요. 두 번째 여기 쌤이 말한 여기 가목적어 it이에요. 요거는 가목적어. 그래서 가목적어 it이라고 미리 써주시고 공식 다시 한번 써드릴 테니까 보세요. 좀 쓸 건이 많으니까 우리가 가목적어 it은 주어를 쓴 다음에 동사 find를 쓰거나 혹은 make 가장 많이 쓴다 라고 얘기했고 이거 말고도 누가 있었죠? 다시 한번 불러봐요. think, believe, consider 얘네들이 가장 많이 쓰인다 라고 했죠? 전부 다 5형식 동사들인데 이 5형식 동사들의 특징은 누구를 자주 쓴다? 가목적어 it을 자주 쓰는 5형식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find, make, think, believe, consider 뒤에 나오는 it은 고민하지 마시고 가목적어 it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it만 가능하기 때문에 them 같은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누구 써야 되지 이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 또는 형용사를 써야겠죠.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등장하는 명사 또는 형용사는 자주 등장한 애들이 있죠. 그게 누구였지? easy, hard, difficult, 또요, possible, impossible, a rule, a habit, clear,
그죠? evident. 얘네들이 자주 나온다 라고 얘기했죠. clear, evident 동의어예요. 명백한. 자, 그 다음 뒤에는 누구 쓸 자리지? 이제 진짜 목적어를 쓸 자리죠. 그 진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모양도 두 가지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for 플러스 목적격은 쓸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 앞에 쓰죠? to 부정사 앞에 쓴다라고 배웠거든. 얘가 바로 진목적어이지. to 부정사.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요. 두 번째 대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접속사 대시입니다. 뒤에 무슨 문장 오겠어요? 완전한 문장 오겠죠. 해석 어떻게 하죠? 얘는 뭐뭐 라는 것. 자, 해석할 때 요령은 이래요. 항상 주어들끼리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의 주어를 가장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가짜고 진짜가 있으면 진짜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면 얘부터 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얘부터 할 거니까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이 쉽다라고 find. 무슨 뜻이다? 찾다, 발견하다, 만든다고 했죠? 생각하다, 알게 되다, 파악하다. 그래서 알게 되다가 좋아요. 오형식의 find는. 다시 한번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가 to 부정사 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혹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책에서는 그 중에 지금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됐죠? 가목적어, 지목적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오면 주제문이기도 하고 어법 문제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서술형까지도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오형식 동사의 find는 해서 어떻게 한다? 알게 되다, 파악하다, 생각하다 이렇게요. 찾다, 발견하다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지금 책에서는 가목적어이 나왔고 그 다음에 difficult 나왔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로 나왔으니까 의미상의 주어 없이 요 구조만 가지고 해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주어는 to 부정사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됐죠? 주어는 to 부정사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요. 다 됐나요? 주제문이라고 얘기하시고 반드시 다 적었나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 구조는 서술형 문제로 굉장히 잘 나와요. 주제문 형태고요. 다 적었죠? 다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살짝 문법 미리 좀 할 텐데 이 to가 잘 보시면 얘랑 좀 떨어져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리부정사라고 해요. 분리부정사. 말 그대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걸 분리부정사라고 하거든. 분리부정사라고 하더라도 to 부정사예요. 그럼 to 부정사라는 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고 했죠. 여기가 어법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긴 동사 원형을 써야 되잖아.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이 자리에 ing 붙은 형태들. 예를 들면 identifying 이런 식으로 ing가 붙은 게 나온다? 이건 틀려요. 떨어져 있더라도 to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야. 알겠지? 여기를 가끔 선생님들이 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다 됐죠? 문법은 그러면 가목적어 it 설명했고 보기 2번은 여기가 목적격 보어죠. 다시 보시면 얘가 주어였고 find는 오형식 동사예요. 그리고 여기가 가목적어 자리죠. 가목적어는 is로만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했던 거고 여기가 목적격 보어 자리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를 쓰는 거지. 다시 얘기한 부사는 보어 자리에 올 수 없다. 그래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형용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항상 반대로 비교하는 게 누구야? 부사죠. 다시 한번 부사는 보어 자리에 올 수 없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게 아닙니다. 떨어져 있지만 분리부정사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요. 문법 해결됐죠?
지금 문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독해는 좀 이따 할 거고. 자, 그 다음 문법상 3번 보기인데 3번도 별표를 좀 쳐주세요. 3번. 3번은 쌤이 설명을 좀 할 건데 제목부터 좀 미리 보여드릴게요. 제목부터 따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어도치라고 할 거예요. 보어도치. 보어도치가 뭐냐? 주어 나오고요. 이형식 동사 있었죠? 우리가 배웠던 이형식 동사들. 그리고 보어 자리. 이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온다고 한번 쌤이 써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 보어라는 애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어를 뭐 하려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의 앞으로 맨 앞으로 뺍니다. 그럼 이 자리에도 형용사가 앞으로 나온 거겠죠? 자, 이렇게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문 앞을 문두라고 하거든. 이렇게 문두로 빼면 동사와 주어의 위치는 바뀝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비동사였죠. 그죠? 그래서 비동사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나서 주어하고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필이면 바뀌어 있는데 동사가 비동사죠. 이 비동사를 가지고 밑줄 쳐서 문제가 나온 거잖아. 3번이 지금. 이렇게 비동사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요. 100% 수일치 문제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 푸시면 돼요. 수일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올바르게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보어도치라고 한다. 개념은 이해됐나요? 그럼 지울게요. 이해 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보시면 책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잘 봐. 자, 아마도 perhaps even more striking is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이 striking이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바로 surprising이에요. 그럼 놀라운이라 뜻이죠. 형용사잖아요. 그럼 striking이 주어 맞나요? 절대로 주어가 될 수 없는 단어죠. 형용사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쌤이 여기다가 형용사라고 한번 써볼게요. 형용사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나요? 없잖아요. 절대 안 되죠. 동명사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surprising이라는 단어를 보고 동명사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지금 동사인 건 알겠는데 얘가 주어가 아니잖아. 다시 한번 얘가 동사인 건 알겠는데 얘가 주어는 안 되잖아. 형용사니까.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이제? 보어도치. 이쯤 됐을 때 다시 형용사가 문장이 맨 앞에 왔단 말이야. 그죠? even more는 어차피 수식하려고 나온 거잖아. 그래서 형용사가 먼저 왔어? 이게 뭐다? 이쯤 되면 떠올라야 되는 말? 아, 이게 바로 보어 도치가 되어 있는 문장이구나.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쯤 됐을 때. 그러면 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누가 주어예요? 너가 붙어 있는 experience가 주어죠. 테스터로서 주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주어가 단수니까 단수. 맞죠? 어렵지 않죠? 다시 얘기하면 이 자리에 are 이게 왔으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비동사는 수일치 문제로 나올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번 보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물어보려고. 보어도치를 물어보려고 나온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는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다 있어요. 뭔지 알고 풀어야 돼. 정리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적었나요? 3번까지 지금 정리됐고. 자, 그 다음에 4번 갈 겁니다. 4번 보시면 자, 문장 구조 한번 보세요. 4번. 4번은 when이라는 글자부터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사야? 접속사니까. 접속사부터 문장 새로 시작이겠죠? 그래서 day가 주어. 자, 원래는 gave가 왔었어요. 여러분 프린트에서는. 정답으로는. 원래 오답으로는. 쌤이 이렇게 얘기했죠. 얘는 분명 4형식 동사예요. 그리고 조금 더 기억을 해보시면 과거 동사는 쌤이 뭐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능동의 개념이다라고 했던 거. 그게 지금 gave거든?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요. gave가 4형식이면 능동일 때 뒤에 어떤 구조가 나와야 돼? 자, 셈이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gave가 정답이다라고 하려면 얘는 능동이니까 뒤에 누구누구 나와야 됩니까? IO 그리고 DO가 다 있어야죠. 이렇게 나와야, 그치? 과거 동사로 쓰였지만 무슨 태다? 능동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쌤이 항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끊어보라고. 뒤에 목적어 몇 개? 2개. 그래서 4형식 동사 기분은 뒤에 목적어가 2개이면 능동이에요. 이게 능동태죠. 다시 한번. 왜 능동태야 이거? 뒤에 목적어가 2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수동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IO를 주어로 뺄 수 있잖아요. 그럼 주어 자리에 IO를 뺐어요. 얘를 이렇게 뺀 거예요. 그럼 동사가 어떻게 바뀌었겠어? be given 바뀌었겠죠? 수동태로. 그럼 뒤에 누가 남을까요? DO가 하나 남았겠죠. 끊어보면 마찬가지. 몇 개 남았죠? 1개 남았죠. 지금 얘가 수동태잖아. 그치? 이게 동사인데 수동태예요. 4형식이죠, 심지어. 4형식 동사인데 수동태인데 어떻게 풀었죠? 뒤에 목적어가 2개이면 능동, 1개이면 수동. 해석은 받다, 주다. 그죠? 그래서 주었다, 받았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4형식 동사를 가지고 능동태, 수동태 어떻게 풀자? 뒤에 목적어 개수 세면 끝난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몇 개이면 2개이면 능동이고 1개이면 수동이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럼 책에서는 지금 정답이 4번인데 왜 틀렸었겠어요? 이 white wine이 바로 DO죠. 그러면 colored with는 왜 나왔겠어? 얘는 이 와인을 수식해주는 무슨 사? 분사였겠죠? 보이세요? 그래서 colored with a red dye가 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봐더라도 동사 뒤에 목적어 몇 개입니까? 하나 맞죠? 능동, 수동, 수동이 답이지. 받았다 혹은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이해됐지 이제? 문법 해결됐나요? 4번. 정답이었고요. 다 적었으면 지울게요. 자, 이번엔 보기 5번. 보기 5번을 설명하기 전에 여기를 먼저 한번 해결하고 가야 되니까. 자, 쌤이 한번 써볼게요. 주어, 그리고 동사는 트릭인데, 트릭 동사 뜻이 뭐였죠? 누구누구를 속이다예요. 그래서 deceive하고 동의어가 됩니다. 트릭을 쓰던 deceive를 쓰건 타동사고요. 이 뒤에 목적어를 쓰겠죠. 타동사니까. 그 목적어가 누구? 명사. 그 다음 전치사 into 쓰고요. 전치사 into니까 뒤에 뭐 나올 수 있지?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동명사가 올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동명사 왔습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쓴 문장은 능동태예요. 그럼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보세요. 트릭을 쓰건 deceive를 쓰고 혹은 다른 동사를 쓰던 상관없습니다. 해석하는 거 보세요.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해서 into 뒤에는 ing 있죠? 요 ing 하게, 이 동작을 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해서 이 ing 동작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책에서는 트릭이나 deceive를 썼단 말이지?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는 목적어를 속여서 이 동작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이해돼요?
이 상태에서 수동태를 만들자는 거야. 이 목적어를 주어로 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주어로 빼면 동사 바뀌겠죠? 그럼 해봅시다. be 어떻게 되겠어요? tricked 혹은 deceived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앞으로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 갖다 붙여주면 돼요. 그럼 붙여주면 into 만들어지죠? 그대로. 그리고 나서 뒤에다 뭘 쓸 거야? ing 쓸 거야. 그럼 만들어지죠, 여러분 책에 있는 게. 자, 다시 한번 into는 전치사기 때문에 이 ing 이름 뭡니까? 동명사죠? 정확히 말하면 동명사의 능동이에요. 그죠? 자,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얘가 지금 be tricked에서 수동태가 되어 있는데 수동태죠? 해석해보세요. 주어가 속아서 속임을 당해서 이러면 어색하잖아. 그래서 주어가 속아서 뭐뭐 하게 되었다. 주어가 속아서 뭐뭐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주어가 속아서 ing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지울게요, 이제. 요걸 알고 푸는 거거든? 그럼 봐라. 이 thinking이나 ing가 방금 이름 뭐였죠? 동명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능동이라고도 쌤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보면 준동사기도 하죠. 준동사이기까지도 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 준동사에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가 지금 that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죠. wine까지. 그쵸? 그럼 우리가 가로치고 가로닫은 부분은 준동사의 목적어가 될 거기 때문에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 문제예요. 그리고 쌤이 항상 대시에 밑줄 쳐져 있으면 비교하는 게 what이라고 했죠. 그럼 기억해 봅시다. 이 명사절 가지고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보기를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 보자 이거야. that도 있지만 what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늘 했던 거. 그럼 명사절일 때 불렀던 that은 이름이 무슨 that이었어요? 접속사였죠? 뒤에 무슨 문장? 그래, 완전한 문장. 이거예요. what은 이름이 두 가지라고 했죠? 뭐였니?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고 의문 대명사일 수도 있다. 물론 해석은 조금씩 다르겠죠? 관계 대명사일 때는 해석이 뭐뭐 하는 것, 의문 대명사일 때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해석만 다를 뿐 둘 다 똑같이 무슨 문장 온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어딜 봐야겠니?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보셔야죠.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푸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접속사 대시지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문장 구조를 봐야겠는데 The white wine chardonnay 동격입니다. 둘이. 그리고 was 동사고요. In fact는 사실상 뭐 사실의 뜻이니까 빼보세요. red wine 얘가 누구 자리겠어? 보어 자리? 명사? 그럼 무슨 문장 왔어요? 완전한 문장 왔죠? 완전한 문장 왔죠? 주어, 동사, 보어 다 있잖아요. 이 뒤는 볼 필요 없는 거야. 웬 뒤는. 그럼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5번 보기 접속사 맞아요, 틀려요? 맞죠. 동명사에도 능동, 수동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동명사 수동은 어떻게 생겼지? being pp죠. being pp. 그럼 thinking을 가지고 반대로 수동으로 만들면 being sought가 될 텐데 뒤에 목적어 있기 때문에 능동 써야겠죠. being sought 나오면 틀려요. 자, 여기까지는 다 됐나요? 마지막 거 문법은 우리가 독해하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 거는. 근데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것만 먼저 집어넣고 가자.
자, when it has been colored와 had been colored가 나왔는데 첫 번째 보기를 미리 모형을 만들면 has been pp가 만들어졌죠. 하나는. 또 하나의 보기를 만들면 had been인데 had been pp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차이죠. 얘는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현재 완료 수동. 얘는요, 과거 완료 수동이죠. 이름부터 적어보시면 돼요. 현재 완료 수동, 과거 완료 수동. 이렇게 동사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쌤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봐라 라고 했어요. 그 세 가지 기준이 뭐였죠? 첫 번째, 수. 두 번째, 태. 세 번째, 시제. 이 셋 중에 하나의 차이일 거다라고 얘기했죠. 이 두 개 보기의 차이를 보면 어떤 차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기를 보고 아 나한테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네 라고 파악하고 풉시다. 알겠죠? 요거 문법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여기까지 적었나요? 오케이. 자, 독해 시작할게요 이제. 문법은 다 건드렸고 독해 가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에서 쌤이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양보의 접속사, 양보의 부사절이 나오면 부사절과 주절의 내용은 서로 어떻게 써? 반대가 돼요. 부사절 내용이 마이너스면 주절은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봅시다. 다시 한번 although는 우리 해석 어떻게 했나요? 뭐뭐 이기는 하지만 해석 적어놔야 돼. It is obvious that 가주어죠? 그리고 that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자, 그럼 it is obvious that은 해서 어떡합니까? 뭐뭐라는 것은 분명하다, 명확하다인데 although가 들어갔으니까요. 뭐뭐라는 것이 명확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that 이하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분명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됐어요? Part of our assessment of food인데 보세요. 여기 assessment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었니? 평가죠. evaluation. 동요예요. 그리고 이 평가라는 단어는요. 항상 이 of라는 전사랑 짝으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assessment of예요. 해석할 때도 항상. 그럼 뭐뭐에 대한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 뭐뭐에 대한 평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에 대한 우리의 평가의 일부가 이거죠. 됐어요? 음식에 대한 우리의 평가의 일부가 is its visual appearance인데 visual은 시각적인이라는 뜻이고 appearance는 뭐였죠? 외관, 외모, 겉모습 이거니까 시각적인 겉모습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럼 시각적인 겉모습이다 라는 거죠. 다시 한번. 누가 주어요 근데? 제이야. 누가 주어입니까? part가 주어죠. 그래서 동사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음식에 대한 우리의 평가의 일부가 뭐에 관한 얘기죠? 소재 찾아봐요. 음식에 대한 평가가 소재예요. 쌤이 아까 첫 문장에서 소재 찾으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our assessment of food가 이 글의 소재입니다. 찾았죠? 다시 한번 뭐에 대한? 음식에 대한 우리의 평가. 이 평가가 is 동사고요. 잘 보세요. Its visual appearance다. 지금 보어절이 누가 왔죠? 명사 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랑 무슨 관계다? 동격 관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음식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뭐다? 시각적 겉모습이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보고 판단한다? 음식의 겉모습. 맞죠? 음식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죠. 이 음식을 보고 맛있냐 맛없냐를 볼 때 우리 뭘 보고 판단하냐 이거야. 여러분들 휴게소 갈 때 음식점 가서 음식 메뉴 고를 때 뭘 보고 판단합니까? 글자 보고 아니면 거기 있는 그림 사진 보고. 물론 사진대로 안 나올 거 뻔히 알지만 그럼 맨날 속았다 하잖아. 그래도 우리는 항상 뭘 보고 판단하죠? 그렇지. 늘 속지만.
맞잖아. 여러분 어느 음식점 가도 다 메뉴판에 그림 있죠. 그림대로 나오나 그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림 보고 그냥 주문하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음식에 대한 우리의 평가의 일부는 뭐다? 시각적 외모 또는 겉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우리가 하는 이 음식에 대한 평가는 뭐에 달려있다? 겉모습에 달려있구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이라고 했고 컴마까지가 부사절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봐. 쌤이 주제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뒤집어.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처음에? 겉모습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봐봐. It is perhaps surprising 나왔어요. 아까 우리 구조는 간단하게 했으니까 가주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진주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되라. 쌤이 가주어 진주 문장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주제문 얘기했죠. 그럼 이 문장 해석을 잘해야겠지. 해봅시다. visual input이 주어인데 무슨 뜻? 시각적인 입력. 시각적인 입력이 뭐 할 수 있다? 자, 동사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잘 보세요. can overrid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어입니다. 빈칸 나올 수도 있어요. 단어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지문을 끝까지 다 읽으시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주제문이거든. 시각적 정보가 뭐 할 수 있다? override 할 수 있는데 쌤이 여기다 수거 하나 썼습니다. take precedence over. 주어가 뭐뭐보다, 이 over가 뭐뭐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뭐뭐보다 우선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주어가 뭐뭐보다 우선하다. 그래서 주어가 뭐뭐보다 우선하다 이 뜻인데 어렵죠? 한국말 써놔도.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 편하게 좀 바꿔놨습니다. 다른 단어로 내가. outweight는 주어가 뭐뭐보다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어가 그럼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뒤에 있는 것보다. ignore 뜻이 뭐였죠? 이거는 뭐뭐를 무시하다라는 뜻이었죠. 쌤이 지금 내용적으로 미리 바꿔놓은 건데 시각적 입력. 다시 얘기하면 시각적 앞에서 뭐였겠어? 외모, 겉모습이죠. 여기서 말하는 visual appearance가 visual input이랑 같은 의미예요. 됐니 이거? 그럼 시각적 겉모습. 그렇게 써봐. 시각적 입력이라는 말은 시각적 겉모습이에요. 시각적 겉모습은 뭐 할 수 있다? 맛과 향이죠. 맛과 향을 뭐 할 수 있다? 거꾸로 하나씩 가봐. 무시해버릴 수 있다. 맛과 향보다 뭐가 더 시각적 겉모습이 더 중요하다. 시각적 겉모습이 맛과 향보다 뭐하다? 우선시 된다. 그러면 인간들은 뭘 보고 판단한다는 거지? 음식의 맛을? 그치. 시각적인 정보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 주제문이에요. 그게 일부라고 했거든? 그게 하나의 일부긴 하죠. 시각적인 정보는 일부예요. 극히 일부. 물론 눈으로 먹는다란 말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먹어보고 맛있어야 되잖아. 그치? 눈으로 볼 때는 맛있는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쉬쉬.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겉모습이 맛있어 보이는 게 좋은 거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분명히. 그게 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이 시각적인 정보라는 것이 뭐 할 수 있대? 맛과 냄새, 향을 뭐 해버릴 수 있대?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어려운 단어 아니죠. 바뀌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지금 override가 나왔지만 ignore, outweigh 요 두 개 정도로는 쌤 봤을 때는 바뀌어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그들을 내주면 땡큐 고마운 거고.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override를 찾아보시면 뜻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뭘로 나왔었니 처음에?
이나야. override 아까 너가 말했던 첫 번째 뜻이 뭐였지? 기각하다. 왜 기각이라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또 아까 어떤 단어 뜻이 또 더 있었지? 그러니까 무시하다 또. 어? 또 어떤 뜻이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찾아봤을 때. 중단시키다. 그 뜻도 있어요. override가. 자,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 중에서는 책에서는 뭘로 쓰였다? 이 두 가지 정도 의미로 쓰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아까 우리가 했지만 무슨 주어, 여기 주어 다음에 무슨, 여기 몇 형식이니 find가? 5형식 했죠? 가목적어이시죠? 여기 누구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 형용사 썼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이렇게 to와 동사 원형이 떨어져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분리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가 진짜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뭐가 등장한 거예요? 써드릴게요. 분리 부정사. 진짜 목적어에 to 부정사가 나온 건데 이걸 분리 부정사라고 한다고. 분리 부정사라는 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동사 원형을 써야겠지. identifying 이런 식으로 ing가 붙은 거 나오면 안 됩니다. 떨어져 있더라도 to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dentify 뜻이 뭐라고 했죠? 확인하다, 구별하다, 분간하다. 그래서 동의어도 알려드릴게요. identify하고 동의어. 구별하다의 단어가 나왔다면 distinguish. distinguish. 그 다음에 discern. 이 정도는 기본 단어니까 외우셔야 돼요. 이게 구별하다예요. 심지어 어떤 단어까지 가냐면요. tell 아시죠? tell. tell도 구별하다 뜻이 있어요. 구별하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drings까지요.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이 진목적어 뭐뭐 하는 것 했잖아. 뭘? fruit flavored drinks가 뭐죠? 과일 맛이 나는 음료예요. 과일 맛이 나는 음료를 올바르게 구별해내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한다죠. 어렵다는 걸 알게 된다. 그것까지는 됐어요? 다시 한번. 사람들은 과일 맛이 나는 음료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뭐 하면? If the color is wrong.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딸기 주스는 무슨 색이지? 빨간색이죠. 딸기 주스가 빨간색이지. 아니야? 딸기 주스가 초록색입니까? 아니죠. 근데 내가 얘한테 초록색 주스를 주면서 이게 무슨 맛인지 얘기해봐 라고 하면 얘는 딸기 주스 맛이 나더라도 딸기 주스라 생각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색깔이 이상하잖아. 자, 너한테 짜장면이라고 줬는데 짜장면 면 색깔이 초록색이야. 당황스럽지? 짜장면 맞아? 아닌 것 같죠? 짜장면은 맞아.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심지어 미각이, 네 혀가 야 이거 딸기야 라고 말을 해줘도 네 눈은 딸기색이 아니지. 주스가. 이해돼? 지금 상황이? 네. 그럼 너는 뭐라고 판단할까? 너의 혀의 말을 믿을까? 아니면 눈의 말을 믿을까? 눈의 말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딸기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지. 왜? 여기 나왔잖아. 시각적 뭐가? 겉모습이 뭐 한다고 했냐 아까 우리? 맛과 향을 뭐 한다고 했죠? 무시해 버린다라고 했죠. 너의 입은 정직해 딸기 맛이 맞아. 근데 눈으로 보니까 딸기 주스 색깔이 아니야. 뭔 말인지 얘가? 너가 지금 갖고 있는 포스트잇 색깔이 노란색인데 이게 딸기 주스 색깔 맞아? 만약 이 색깔로 나왔다면 수박이 안에 무슨 색이야 원래? 이 색이면
있어, 실제로. 노란색 수박 있어요. 맛있어요, 심지어. 엄청 비싸. 고당도 수박이라고. 한 번도 본 적 없어? 본 적 없구나. 있어요. 극혐이야? 수박은 빨개야지. 자, 그래서 봐봐. 만약 뭐 하면이라고 했니? 만약 색깔이 is wrong, 잘못돼 있다면이죠. 만약 색깔이 잘못돼 있다면, 색깔이 잘못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매치가 안 된다는 거지. 색깔이 잘못돼 있다면 과일 맛이 나는 음료를 올바르게 구별해내는 것이 뭐하다고? difficult,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주제문이에요. 그래서 override 자리가 핵심 단어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색깔이 매치가 안 됐어. 색깔이 달라. 색깔이 wrong이래. 그러면 맛과 향을 뭐한다? 이 시각적 정보가 무시해버린다. 이해됐나요? 핵심 문장이라고. 굉장히 좋은 지문이에요. 어법 문제지긴 하지만. 자, 그리고 다음 문장 살짝 보시면 for instance, 예를 들면 이라고 나왔죠? 예를 들면 다음에 orange drinks라는 명사가 등장했고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명사를 수식하는 뭐가 왔어요? 무슨 절? 관계사절이니까 쌤이 이제 형용사절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아시니까. 뭐뭐 하는 알죠 이제? 자, that is colored green인데 이 green이란 단어는 목적격 보어절에 등장한 형용사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is colored는요. 오형식 동사긴 한데 수동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색으로 칠해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해석시키 편하게 하려면. 그래서 녹색으로 칠해진 오렌지 음료죠. 오렌지 주스는 무슨 색이어야 돼? 노란색이어야지. 근데 이 오렌지 주스가 무슨 색이야 지금? 초록색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싫어하는 예를 들면 시금치 주스 색깔, 브로콜리 주스 색깔. 토하고 싶지, 그지? 먹어, 그럼 야 오렌지 주스라고 하면 말이 돼? 이게 무슨 오렌지 주스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 얘기. 그래서 먹으면서도 이게 오렌지 주스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럴 거란 말이지. 다음. 자, perhaps even more striking is 나왔는데 아까 우리 해봤지만 무슨 도치다? 무슨 도치다? 보어 도치였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지금 독해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얘들아. 도치 왜 했을까? 왜 주어라는 동사 위치를 뒤집어 놨을까? 강조하려고. 다시 얘기하면 눈에 띄려고 한 거죠. 주제 문장이란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구조 보시면 striking 아까 했던 거니까 아까 이 구조였죠. 누구의 경험? 와인 테스터스. 와인 시음자들. 와인 먹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인 시음자들의 경험은 even more striking. 뭐하다? 훨씬 더 놀랍다. 얘네들의 경험이 어땠길래? 읽어볼게요. One study. 쌤이 주어 표시해놨고요. 한 연구가 나왔죠. 주어. 중간에 빼버렸습니다. 굳이 해석 안 해도 되니까. 왜? 쌤 이런 얘기 했잖아. 항상 연구가 나면 빨리 뭘 찾아. 이런 거 단어 찾아. 연구는 뭐뭐를 알아내었다, 드러내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찾아냈죠. revealed that 하거나 discovered that 하거나 find out that 하거나. 알겠어? 빨리 이런 단어 찾으면 돼요. 그럼 연구는 뭐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드러내었다 이거 아닙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study라는 단어를 나오면 discover라는 단어나 혹은 find out이라는 단어를 빨리 찾으면 돼요. 그럼 여기 대절의 내용은 뭐가 되겠어? 연구 결과가 되겠죠. 그럼 연구 결과가 주제문 얘기했으니까 빨리 이분 찾으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는 대절의 내용은 뭐가 됩니까? 연구 결과가 되겠죠. 그죠? 그럼 대부터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예요? 연구 결과가 엄청 길긴 한데 어디까지냐? 레드 다이까지인가요? 겁나 기네. 여기까지지. 엄청 길죠? 길어도 쫄 거 없어. 해봐. 자, 데이가 누굽니까? 학생들이겠죠? student.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은 chose tasting note. 이 시음표라고 했죠? 시음표. 그래서 대학생들이 뭘 선택했어요?
시음표를 선택했는데 잘 봐. 잘 봐.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으면 끝나야 되지. 맞죠? 근데 안 끝났죠. 자, 이제 나한테 배운 거 기억해. 이 명사를 후치소식할 수 있는 것들 말로 한번 해보자. 쌤이 4가지 알려준 적 있어요. 첫 번째 분사 플러스 알파였죠. 두 번째 뭐였니?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구. 세 번째 전치사구. 네 번째 관계사절. 다 배웠죠? 그 중에 뭐나 봐봐. 뭐였니? 형용사 플러스 뭐 나왔죠? 보이죠? 그러면 갑자기 얘가 뜬금없이 형용사가 왜 갑자기 뒤에서 튀어나왔냐? 2단어 넘어가니까. 그리고 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구문할 때. 이 사이에 생략된 말이 있다. 기억납니까? 요거 생략됐다고. 그럼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게 보어절인 건 알겠네? 보어절인 건 당연히 형용사 썼죠. 문법 내가 출제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부사 나오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비동사 다음에 보어절이라며. 보어 자리에 부사 올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명사를 꾸밀 수 있는 말이 형용사 아니냐. 그치? 당연히 부사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appropriate 무슨 뜻이었다고 했지? 적절한, 적당한, 적합한. 그래서 기본 단어 쌤 여기다 써드릴게요. suitable.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적절한, 적당한, 적합한이니까. 되죠? 이 정도는? 그러면 뭐에 적합한 시음표예요? red wine. red wine에 잘 봐. red wine에 적합한 시음표를 고른 거야. 어떨 때? 뭐 할 때? 이 학생들이 뭘 받았을 때? white wine. 아까 해봤죠? colored with a red eye인데 화이트 와인인데 화이트 와인은 투명한 색깔처럼 생긴 거죠. 빨간색 아니에요. 너네가 이야기 편하게 하면 사과주스 색깔이에요. 얘네가. 사과주스 먹어봤지? 무슨 색이냐? 놀이끼리한 그 색 있잖아. 그거. 그게 얘야. 근데 colored with a red dye예요. red dye가 뭐라고 했지? 빨간색 염료예요. 그럼 화이트 와인인데 무슨 색으로 바뀌었어 얘가? 빨간색 화이트 와인이에요. 그럼 화이트 와인인데 빨간색인 거지 얘가. 이해돼? 이해돼? 자, 잘 봐. 그러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화이트 와인에 쉽게 이해하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화이트 와인을 받았을 때 그럼 얘네들은 원래 시음표에 뭐를 맞다고 찍어야 돼? 레드 와인이다, 화이트 와인이다. 그렇죠. 이해되죠? 화이트 와인이라는 시음표에다가 찍어서 골라야 되거든? 근데 얘네들이 뭘 골랐대 지금? 레드 와인에 적합한 시음표를 골랐다고. 레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이해되니? 쉽게 말하면 너한테 사과 주스를 줬는데 빨간색이야. 그럼 너가 이게 사과 주스니 딸기 주스니라고 고르면 넌 뭘 골랐어? 딸기 주스 골랐다는 얘기야. 왜? 빨가니까. 이해돼? 응.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왜 이런 선택을 했죠? 기준이 뭐였어? 시각이지. 시각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고 판단을 했고 나머지는 무시해버렸죠. 맛과 향은 무시해버렸죠. 이해돼? 그래서 쌤이 아까 무슨 단어? override 기억하라고 한 거야. 그게 핵심어라고. 그럼 바꿔 나올 수 있잖아. 뭘로? ignore. 아까 얘기했죠. 또 하나 뭐였어? outweight. outweight는 고2, 고3 수능 단어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됐나요? 예시가 나왔죠. 주제문 연결되죠. 독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논리 따라가 보세요. 논리 흐름이 나와야 돼. 그 다음 자, experienced 무슨 뜻이죠? 경험이 있는, 즉 다시 얘기하면 경험이 풍부한이에요. 경험이 풍부한 뉴질랜드 와인 엑스퍼트. 경험 풍부한 누구야? 전문가죠. 이 전문가들이요. were tricked into 아까 설명해줬죠 이거. 해줬죠?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해서? 수동태인데 뭐 해서? 속아서
into ing 하게 되었다 이겠죠. 다시 한번 이 전문가들이 속아서 뭐 하게 됐지? 뭐뭐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됐나요? 자, the white wine Chardonnay 이름이에요. was in fact 사실 뭐라고? red wine이라고 생각한 거야. 다시 한번 전문가들이잖아. 전문가들인데 얘들이 속아가지고 화이트 와인이 뭐라고 생각했어? 레드 와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전문가들도 속은 거야 지금. 어떨 때 속았을까요? it이 화이트 와인이야. 와인이 무슨 색으로 칠해졌을 때? 빨간색 염료로 칠해졌을 때겠지. 분명 화이트 와인인데 빨간색으로 바꾼 순간 전문가들도 속았다는 거야. 레드 와인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해석됐어요. 그러면 잘 봐. 내가 여기서 마지막에 문법 낸다고 했잖아. 현재 완료 수동, 과거 완료 수동 기억납니까? 왜 과거 완료가 맞을까 생각해봐. 바로 이 부분. 속아서 생각한 건 시제가 언제야? 과거지. 그죠? 생각한 건 과거야? 속아서 생각한 거? 근데 얘네들이 받은 건 언제야? 그 전이지. 이게 먼저잖아 지금. 그래서 속아서 생각한 것보다 이 빨간색 염료로 칠해진 게 먼저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과거 완료 수동을 쓴 거예요. 시제를 낼 수도 있지만 능동 수동으로 낼 수도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had been colored가 과거 완료 수동이죠. 그림으로 살짝만 보여주면 had pp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됩니다. 왜? 목적어가 여기 없어요. 오케이? 문법 꼼꼼하게 끝까지 보시고. 다 적었죠? 좋아. 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제를 영어로도 써드렸어요. 잘 봐. 이거 쌤이 지난 시간에 한번 연습시켰죠? 기억날 거라 믿어요. 쌤이 effect 말고도 동연 알려줬어요. 뭐랬다고 했지? influence. 또요? impact. 이 단어 나오면 on 빨리 찾으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요 사이에 명사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on 명사 요거 기억나요?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지? 저번에 알려줬잖아. 이 명사가 어디에 미치는 영향, 효과. 됐지? 다시 한번. 요 명사가 어디에 미치는 영향, 효과 했죠? 그럼 요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뭐가? visual appearance. 시각적 겉모습이. 어디에? 음식의 맛에 미치는 영향이죠. 좋은 보기이기도 하지만 맛에 대한 평가죠. 이왕이면 맛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그래서 평가라는 단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평가가 뭐뭐 있었어요? 아까 우리 책에 나온 거 assessment 평가였죠. 또 뭐 있나요? evaluation 또 뭐 있었죠? appraisal 평가예요. 셋 다. 이 정도는 합시다. 이 평가예요. 그래서 음식의 맛에 대한 평가 이렇게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 단어들은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 한번 하시고